네, 1년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에 강화한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협의했습니다. 일단 전문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관련 내용을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흐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경과를 짚어볼 텐데 지난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내리죠. 2019년 7월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하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양국이 WTO 그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대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그리고 2020년에 우리나라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화를 중단하지요. 이렇게 돼서 한일 외교가 최악으로 경색 국면을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2023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즉각 수출 규제 조치 해제에 착수한 건데요.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협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장 이번 조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는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과 같은 4개의 핵심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수출 규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일 양국은 어떤 절차를 논의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해제를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 일본 내부에서도 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절차를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그 사이에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게 WTO에다가 이 문제를 분쟁 이슈화 시켜놨는데 이거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WTO에다가 더 이상 분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되고, 그 통보를 받게 되면은 일본은 자체적으로 규정 정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정부가 이게 보복 조치라고 규정을 하고 당시에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그것이 중단됐다가 또 다시 대화 모드가 생기면서 재개했다가 또 역시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근데 그것이 철회가 아니라 이번에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혹시 진행 상황을 봐서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보세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양국 간의 수출 규제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WTO 분쟁 절차를 조금 이제 모양 있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WTO 분쟁을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처리하는 문제를 시간을 끌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아니 뭐 일본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먼저 서둘러서 했냐라는 이런 이제 또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2020년이나 21년도에 협의를 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또 악화가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WTO 절차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분쟁 이슈를 소위 그 판정으로 하기보다는 양측 당사국을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우리가 법원에서도 일종의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양측 간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법정 밖에서 화해를 하도록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절차였지 결코 뭐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친 거는 결코 아니죠. 근데 그때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 대부분은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 화해 절차에서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하죠. 그러니까 또 분쟁으로 갔고, 만약에 그런 입장 차이를 대화로 풀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WTO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에 그 이후에 지금 한 3년 넘게 3년 8개월 정도 한일 외교가 거의 경색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부의 그 공식 발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이 수출 규제 문제를 이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당장 앞으로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어떤 일본과의 통상에 좀 물꼬가 틀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뭐 보복 조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은 다분히 2018년 말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불만 표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당초 문제가 되었던 이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일본도 수출 통제를 철회하는 쪽으로 거의 뭐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그동안 수출 규제 때문에 특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소재 그 수입을 제대로 하질 못해서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뭐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그런 불화수소라든가 뭐 이런 이제 물질들을 국내에서 기업들이 일부 이제 가공을 해서 또 다음 단계로 발전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일본이 수출 통제를 했을 초기에는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은 있었죠. 예. 반도체 업체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뭐 건수로 몇 건이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이 지연이 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들어올 게 뭐 한 달 후에 들어오거나 이제 이랬던 경우가 많았죠.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수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국내 기업이 그 지연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뭐 치르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까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던 거를 우회 수출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일본 외에 다른 어떤 수입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좀 쓰긴 썼죠. 네. 사실 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가장 단가가 싼데 우회 수출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또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정말 뭐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그러면은 그거 뭐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 완전히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일부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지금까지 크게 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생산 공정에 문제가
했던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사실은 국제 정세 흐름이 많이 변화하면서 뭐 글로벌 그 경기 침체도 있었죠.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역시도 무역 적자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양국 다 어떤 수출에 굉장한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정세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해지고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는 뭐 다 우리가 목격했던 사항이고요. 예. 이제 뭐 질문하신 수출 통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은 더 가중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반도체 생산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1년, 20년 이때는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1,000억 달러였는데 일본으로부터서 수입하는 물질은 사실은 뭐 수백억 원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러와 원화 차이에는 1,00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뭐 아주 뭐 많거나 금액이 많은 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양국 다 한일이 서로에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수출 규제로 서로 좀 피해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이런 해법을 내놓으면서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 방안을 내놓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좀 반응을 보겠습니다. 경제 6단체도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던데 지금 경제계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경제계로서는 그동안에 사실 뭐 이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었거든요. 대화 채널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값싸고 질 좋은 중간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서 많이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질이 더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기업들로서는 일본과 한일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경제단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환영 및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뭐 우리 기업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에서도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그게 정치 때문에 경제 협력이 지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쪽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그 양국 간의 기업인 간의 또 불편한 이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역시 일본 경제계도 긍정적인 반응일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사실 우리 정부는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당시 2019년부터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이 소부장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예, 이제 소부장하면은 오늘날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또 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런 분야인데 이 소부장의 많은 부분은 기초과학 기술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단기간 내에 이런 실적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발전 기간이 100년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에 100년 이상이 걸친 산업화 실력하고 또 일본은 뭐 이 화학 분야에 있어서 이 노벨상 수상자도 여럿 있고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국내에서 모든 걸 다 개발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100원짜리 부품이 200원, 300원 할 수밖에 없는데 100원짜리가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나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는 게 산업이나 기업한테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우리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더 나라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도 우리 국내에서 더 싼 값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져야 되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그 인근국으로부터서 좋은 어떤 그 중간재를 저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일 양국 간에 다시 한번 이제 수출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돼서 양국 관계가 예전처럼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해도 역시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뭐 기술 개발, 뭐 수입국 다변화에 대한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은 뭐 장비 산업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정부의 산업 정책의 가장 핵심 부분이죠. 뭐 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조달할 수 없는 부분은 수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렸지만, 네네. 근데 할 수가 있다면은 국산화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정부가 산업 정책 또 각 기술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투자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도 계속 이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좀 더 힘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역시 한일 관계의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와 더불어서 생산 공정이 가장 긴 그런 품목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로부터서 중간재나 기술을 도입해서 반도체라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국제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